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간에 대한 애정이고, 내가 지금 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역설적이게 인간의 끝을 준비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맙게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좀 평생 소통이 된 적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항상 아버지 눈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되게 인물이 되게 좋으신데 왜 눈빛이 저러시지? 근데 그건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어둠. 사람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나의 공간에서만 계속 수십 년을 사는 그 어둠, 그게 인간의 눈에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도 저에게 먹먹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다정하게 맺어본 이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는 저한테 블랙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그런 원활한 소통이 사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마주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너무 고맙게 이제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갔다가 치과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는데 돈을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전화를, 그런 일이 저는 없었잖아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처음 받은 거예요. 저 엄청 떨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세 마디를 했는데, 그게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매우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와 우리 모든 가족에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돈 문제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되게 그게 좀 속이 상하고, 이제 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사실 수십 년의 어떤 마음의 앙금이 그 미안하다는 얘기로 딱 뭔가의 이렇게 변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었고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오히려 그 문제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의 에피소드가 몇 개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짐으로 죽음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딱 죽음이 닥칠 때 준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뭔가 좋아지는 것이 정말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준비한다? 그거는 이미 죽음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소통이라는 건 약간 언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이전의 언어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도로 같아서 그 언어의 도로가 좋지 않으면 차들이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어가 안 좋으면 마음이 있어도 이게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비포장 도로니까. 근데 물론 언어가 매끄럽다고 해서 좋은 차가 다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당연히 길이 닦여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언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나 그런 뭔가 일상에 이렇게 소소한 그 소통의 언어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그런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언어는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언어를 배우냐? 물드는 언어가 있대요. 자꾸 그런 분위기와 환경에 있으면 한 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 살짝 물드는 게 있대요. 인간은 언어가. 전 그걸 되게 쉬운 말로 예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쁜 말을 하는 게 인간의 관계에 사기를 계속 배터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아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어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일이 안 됐을 때 알아주고 야 그래도 얼마나 힘드냐 그만하면 잘한 거다. 그런 좋은 언어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그 언어에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인위적인 것 같지만 조금씩 좋아지겠죠. 사별의 슬픔을 극복한다 이 말이 맞지만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 슬픔을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너무 저는 그 원자력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청 힘이 세요. 그 애도가 너무 깊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나의 삶이 탁 무너져서 이게 연속으로 다다다다다 계속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통제될 때 그게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의료에 쓰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잘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움으로. 근데 그 그리움을 지키려면 우리의 이 프레임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과 육체가.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이 언제 죽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자, 보세요. 살아있어도 우리의 기억과 추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론적으로는 그 사람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놀라주고 슬퍼해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되게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잘 사는 것이고 삶을 잘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